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2%대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과일값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석유류와 외식 등 일부 품목의 물가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부실이 확대된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 신용평가사의 분석에 따르면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저축은행 8곳, 증권 3곳, 캐피탈 1곳, 부동산 신탁 1곳 등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한때 16만 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3거래일 만에 5%대의 급락을 보였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 이슈가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1,380원대 후반까지 급등했습니다. 엔화의 약세와 더불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오전장 흐름 먼저 짚어봐야겠죠? 먼저 하반기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등이 2%대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또 이 테슬라는 6%대의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가 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면책 특권을 인정받게 되면서 대선의 승기가 트럼프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대폭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켰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이 미증시의 흐름과는 반대로 장 초반 기관의 거센 매도세에 코스피가 2,800선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1.5% 이상 강하게 조정받았는데요. 그간 급등했었던 이 화장품과 방산 등 테마주들이 오늘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와 전력주, 제약바이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순매수로 전환하게 되면서 열흘 만에 2,800선을 회복한 유가증권 시장. 오늘 단 하루 만에 다시 2,800선을 반납했고요. 0.7%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2,7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한 코스피 시장. 오늘은 기관이 순매도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데요. 기관이 현재 3,7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강세에 상승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1.5% 이상 큰 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83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물을 사들였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순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 미증시와는 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 다소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다가오는 새롭게 시작한 이 하반기를 대비할 필승 전략을 세워가 봐야겠죠. 바로 오늘 밤 9시입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탄탄히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자세한 전략들 더 많이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보다 자세한 전화 상담을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종목 상담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요. 저희 본격적으로 정오의 템베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코스닥이 또 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 보면은 뭐 사실 예상은 마이너스 한 3~4% 정도, 5% 정도 말씀을 아침 코멘트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슈거리를 말씀드려보자면 시장을 좀 흔든다고 하는 이슈를 좀 체크해 보자면요. 우선은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가요. 이게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차트인데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팡 튀어 올라갔고 어제도 좀 급등이 좀 나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올라가는 이유라고 좀 생각해 본다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번 대선 때 승기를 잡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 쪽의 보조금 자체가 뭐 줄어들거나 끊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이미 다 모든 것을 진행해왔었던 그냥 전기차 강자였었던 테슬라가 어찌 보면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림 자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국내 주식에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현대차가 어제 이어서 빠지는 모습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빠져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조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지만 현대차도 그 분위기를 탈 수 있겠지만 테슬라의 영향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우선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긴 하는데 내일이랑 모레 시장에서의 이번 주 시장 보고 현대차나 기아차의 반등 포지션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이 조금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좀 SK하이닉스 말씀드릴 때도 약간은 조금 불안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이지만 보합권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해요. 안 빠지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치에 따라서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어닝이니까 기대를 갖고 보시고요. 시장은 우선 약간 고민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내일의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소 강하게 조정받고 있는 우리 시장, 과연 내일쯤에 되어서 반등이 나와줄지가 현재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장전 관심주들 어떤 성적을 나왔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가지 후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티웨이 항공, 대성창투, 인벤티지랩, 그리고 오킨스 전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4월 26일 짚어주셨던 이 대원전선, 전력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벌써 수익률이 128%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인벤티지랩이 시가 대비 최대 9%가량의 이 강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장전 관심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을 평상시처럼 똑같이 조금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맞았어요. 인벤티지랩 하나만 좀 많이 움직였고요. 다른 종목들은 막 1~2%대밖에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대응할 때 가족방 라이브 방송에서는 빠르게 대처하면서 딱 그렇게 거의 똔똔 처리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선은 오늘 드렸던 것 중에 인벤티지랩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만약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수익률이요. 네. 시가가 1.7% 출발했고요. 현재 13%인데요. 분봉 상황 체크해드리면 1분봉입니다. 네, 계속 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아래 나오는 수익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선 뭐 항상 그렇지만 목표 수익률은 3%입니다. 손절 때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매수 대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을 좀 커버를 쳐주네요. 오늘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흐름이 아직은 살아 있으니 참고하시고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 보자면 한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조금 열려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거기까지가 눈에는 좀 들어오네요. 계속 올라가네요. 14% 넘어가네요. 자, 수익 축하드리고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 올라가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오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조금 계속 꾸준하게 며칠 동안 드리고 나서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익률이 어제에도 제가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라 어제 기준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양봉에 조금 반 이상은 차지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킨스 말씀드렸던 거는 얼마까지? 10,000원대까지는 호가 자체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보시면 차트 확대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 안 빠지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우선은 혹여나 차트 대응 하시는 분 계신다면은 급하게 볼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오킨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대원전선인데요. 뭐 꾸준하게 가고 있고 얼마 전에 추천드리고 잘 먹었죠. 그리고 나서 뭐 우선은 4월 26일 편입 기준으로는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월 한 초반 중순에서 사인을 드렸죠. 이때도 드리고 나서 올라갈 거다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 급등 나오고 나서 살짝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돌립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테마가 뭐 전력 송배선 관련주들로 좀 몰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대원전선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긴 한데 아쉽긴 합니다.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아쉽긴 해요. 그래서 우선 뭐 오늘 돌리는 걸 보아하니 다시 바로 전고점의 돌파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좀 본다면은 신고가, 사상 최고가에 대한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짧게는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조금 더 며칠의 추이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주까지 살펴봤고요. 이 관심주 5가지는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개장 전부터 미리미리 공개가 됩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이 장전 관심주 매일 아침 싱싱하게 로켓 배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 특히 오늘은 장이 더 빠지다 보니까 특히 이 고민이 더 깊어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투수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오늘 정말 열심히 진행해 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화면을 통해서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이 파란불과 빨간불이 좀 혼재해 있는 모습인데 특히 좀 눈이 가는 종목이 지금 현대차가 4%대 그리고 기아가 3%대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 더 짚어주셔야죠. 오늘 보면은 현재 그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좀 뱉어내고 있어요. 기관들이 3,800억대, 프로그램 매도세도 좀 가담하는 것 같고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요 며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보시면은 외인 기관들이 그냥 오늘 거의 뭐 쌍끌이 매도세를 보일 정도로 조금 많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양 주체다 1,000억 원대 이상의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썩 좋지는 않아요. 차트도 잠깐만 보자면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세 이탈 그림으로 조금 조짐이 살짝 나와요. 설마 싶은 자리가 우선 라인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830포인트 자리인데 이 자리 이탈하면 또 머리 많이 아파지긴 하거든요. 요 자리 아니고요. 요 자리. 그래서 우선 버티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자리, 이번 주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시장이 또 갑자기 또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는지, 이렇게 급락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저 좀 답답하긴 하네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문제는 없어서 우선은 삼성을 필두로 해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 괜찮고요. SK하이닉스도 잘 버텨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 이쪽이 지금 난리예요. 그냥 주저앉은 그림이에요. 자, 보통 저항선이라고 대응을 할 때 어떤 자리를 차트의 저항선으로 대응하냐면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저항선 자리로 인식되는 게요. 장대 양봉이 뜨고 그날의 종가 자리인 이 자리가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으로는 얼마인가요? 한 27만 5천 원 자리가 우선은 저항선 자리가 1차 저항선 자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자리는 뭐였죠? 이 일전부터 나왔었던 이 박스권의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권의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에 맞고서 반등이 나왔었죠. 여기가 저항선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얼마냐면 약 25만 원 선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깨지질 않길 바라지만 저기는 얼마? 약 23만 원 후반대 자리가 됩니다. 후반대 23만 7, 8천 원 자리가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되는데 이게 오늘 깨졌잖아요. 오늘 깨졌는데 살짝 깨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뭐 라인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뭐 금액을 딱 맞춰서 깼다 그게 아니라 이 가격대 근처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수, 목, 금요일 해가지고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은 이번 주 그러니까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맞춰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최소한 얼마 28만 원 정도까지 회복 그림이 나오면은 정말 이쁜 그림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우선 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피했다가 다시 여기 자리죠. 25만 원대 초반 자리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운 자리예요. 이게 뭐 테슬라 영향으로 볼 수도 있고 이래저래 뭐 단기 급등이 나왔으니 차익 실현 물량들 자체를 뭐 뱉어내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오늘 보면은 기관들이 좀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외인들은요 코스피에서 매도를 안 해요. 지금 보시면 매도 안 하고 있어요. 기간이 이거 프로그램 매도세로 나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종별로 좀 보더라도요. 보자. 전기전자 쪽 외인은 쌍끌이 매수하고 있고 운수장비 쪽에 보니까 외인기 같이 팔긴 하네요. 근데 현대차, 기아 같이 나오는 것 같다 보니까. 기관들, 외인들은 자동차 팔고 화학 팔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전기가스 팔고 IT로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버텨주는데 못 버틸 것 같네요. 약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 수급상이 어떻게 바뀔지 외인이 어제까지 현대차에 대해서 이틀 연속 매도세였거든요. 이게 오늘 돌아올지를 봐야 되는데 쉽지도 않아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확대 좀 해드릴게요. 여기 외인의 이제 이틀 동안 매도세가 오전 잠깐 반짝이긴 했지만 다시 이게 매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 호가 상황 차트의 저항선 자리에 해당하는 한 27만 원대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의 핵심 자리다. 요게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살짝 내려왔다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고 그 외에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선 딱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잠정치 발표된 이후를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벤트적인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납품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잠정치 발표 맞춰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보시라.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HBM 납품 이슈가 뜨면은 단기 악재라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고요.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재반등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요거는 기억하고 대응만 하자. 요 정도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리뷰해 봤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로 간편하게 신청을 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없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스피드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요. 매수가가 7만 원에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카카오 게임즈 2만 200원 선 지나가면서요. 현재 보유하신 지 최소 2년이 넘어가는 종목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문가님, 손실률이 정말 큰데요.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정확한 처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카카오 게임즈 이 회사가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 보면은 좀 쏠림 현상이라 그럴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는 게임 추천을 몇 번 했잖아요. 펄어비스 사인을 좀 드렸고 최근에 많이 수익이 났죠. 40% 이상 수익이 났. 죄송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수익이 잘 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죄송해요. 카카오 게임즈 보유하신 분한테는 이게 완전 시장에서 좀 뭐랄까요? 완전 소외된 상황. 그런 게임들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랄까? 네, 딱히 없어요. 뭐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실적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적정한 시가총액으로 그냥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시 올라치면서 7만 원대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셔야 되냐면 주가가 반등하는 조짐이 보여줄 때 단가를 낮추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 보시면 작년 11월, 12월부터 해서 바닥 라인이 다지면서 횡보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차트는 돌린 차트였는데 못 돌려 세웠어요. 이슈가 없었던 거죠. 다시 떨어졌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면서 올려쳐야 되는 그림이고 네, 그러면서 가야 되고 그때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고 팁을 드리자면 카카오 게임즈 본연의 이슈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정말 대형 뭐 이슈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와봤자 잘 안 먹힐 거고 시장 자체가 끌어올려질 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시장이 쭉 같이 가잖아요. 3,000 넘어가고 3,400 쭉 간단 말이에요. 결국 가요. 그러면 아무리 인기 있는 종목이라도 이런 좀 중대형급의 종목들은 딸려 올라갑니다. 바스켓 매수라 그러죠. 딸려 올라갑니다. 펀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딸려 올라가요. 쭉쭉 딸려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2,900, 3,000포인트 가는 게 들어온다 싶으시면 그때 사실 카카오 게임 현 시점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 낮추셔야 돼요. 낮추기 힘드신 건 저도 알겠는데 낮추셔야 돼요. 그래도 낮추셔야지만 그나마 얘로 수익 내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비중이 우선은 크게 실으셨어요. 오래되시기도 하셨고 충분히 그렇게 실을 수 있었던 종목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매수가가 이제 7만 원이신데 분명히 차트가 이탈하는 조짐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 하셨던 거. 이게 쓰리바닥에 뚫고 내려갔던 그림이 있어요. 언제냐면 21년도 때 보시면 조짐이 나왔었어요. 이때 되게 위험한 조짐이었어요. 21년도 차트인데요.
요때 이제 바닥이 한번 있었고 여기가 맨 위에 줄은 매수가십니다. 여기 조짐 한번 있었고요. 3바닥 이탈하면 그때는 그냥 완전 많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여기 이탈이 나오면서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살짝 주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기 바닥자리 다시 저항선 자리 부딪히면서 완전 이제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호가 있었어요. 신호가 있었다고요. 신호가. 여기 크게 빠질 때 신호가 한번 있었고 또 신호가 또 있었고요. 여기서 저항선 맞고 못 돌파했을 때 여기 신호가 또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는 아실 건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선 당장의 해결책은 시장의 그냥 분위기 따라서 딸려 올라가는 거 보셔야 되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 어떤 대작을 내놓는다 하더라도요. 국내 증시에서의 게임주들은 당분간에 크게 막 그렇게 가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은 답답하시겠지만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매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1,1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2, 3월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발 CXL 이슈에 다시 한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련 모멘텀으로 좀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슈거리는 괜찮고요. 차트도 많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이렇게 바닥을 확인되고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차트 보이시죠? 이렇게. 네. 자, 뭐 2만 원대이시긴 한데 가능성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주식을 이제 매수하실 때 이렇게 너무 고점에 있을 때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제 방송 애청자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네, 다음에는 꼭 같이 잘 보세요. 매수를 들어갈 때 전고점제가 이렇게 형성돼 있거나 할 때는 네, 절대 그냥 개인들은 사지 마세요가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열의 9명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때 대응이 안 되세요. 그중에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의 차트가 있을 때 만약에 물론 이때 사셨다면은 올라왔을 때 파셨어야 되죠. 왜? 못 뚫었으니까. 그런데 이때 사셨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코리아 서키트 어디 안 갑니다. 대덕전자 어디 안 갑니다. CXL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올려치게 될 거예요. 매수가까지 옵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오기 전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네, 공부를 좀 해보세요. 차트 공부 좀 해보시고요. 뭐 오늘 저녁 9시에 제가 또 방송하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셔도 되고요. 들어오셔서 같이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다음 상담은 저희 포스코 인터내셔널 문자로 들어온 상담 준비해 볼 텐데요. 66,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의 비중 싣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차트가 쌍봉을 그리고 4일 연속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시각 5.8%가량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빠른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66,000원이세요. 최근에 이제 단기 급반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셨는데 사실 굉장히 덤비기 까탈스러운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사실 고민이 와요. 무슨 자리냐면 이거 매수가시고 그 아래 라인 하나 잡자면 여기서부터 해서 6만 원 돌파 시점부터 해서요. 돌파 시점부터 해서 하나 맞고 2번 맞고 3번 맞아요. 근데 3번 맞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잠깐 공부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차트 공부하실 때, 차트 대응하실 때 자꾸 안 보시는 게 있어요. 뭘 안 보시냐면 자,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고점 자리에 이렇게 돌파 시점이 나왔고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갖고 하는데 저 위에도 물량은 쌓여 있거든요. 쌓여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량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단기 고점 자리에서 아래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빵빵빵 3번 터졌다고요. 자, 요거 돌파할 때 잘 보시면 좋았던 건 뭐냐면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얘들 3개 더한 거래량 이상으로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돌파하는 그림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갔다가 차트를 다시 확대해 보자면 올려치다가
차트 공부 짧게 하는 거예요. 올려치다가 보면 자, 확대해 보자고요. 좀 지워볼까? 세밀하게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지? 윗꼬리 하나 큰 거, 음봉. 자, 버텨줬다. 영망치 떴다. 약간 음봉 영망치지만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다시 윗꼬리 또 뜨고 여기 윗꼬리 또 영망치가 다시 십자로 거꾸로 떴다. 또 좋은 건 아니죠? 윗꼬리 영망치는 또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떴어. 네. 그럼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해서 뭔가 분위기가 싸해. 왜요?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요 자리를 결국 뭐예요? 돌파하지 못했어.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들 소화를 하면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래가 붙어줘야 되는데 이 최근의 거래량, 여기 이후의 거래량 보세요. 요 거래량 보시라고. 여기 거래량이랑 이 거래량.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잖아, 압도적으로. 근데 이게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딱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얼마 터져야 돼요?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돼요. 이게 안 가면 못 간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턴을 가지고 뭐 얘기 드리지만 포스코 인턴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항상 갖고 있잖아요. 저항선 자리가 어디예요? 저항선 자리가? 저항선 자리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죠. 어디? 여기 자리야. 여기가 다시 저항선이 돼요. 근데 이 저항선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탈이 나왔어 오늘. 근데 사람은 또 기대를 심리를 갖지. 무슨 심리를 가져요? 자, 다시 일봉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여기 밑꼬리 자리가 지켜지는 자리죠. 원래 1차 저항선은 어디냐면 장대 양봉 뜬 자리들이 저항선이 돼요. 여기가 되고요. 가져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 이건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자리가 저항선 자리가 돼요. 근데 여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리가 생각보다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진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보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러면 좀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저항선이 된다고. 이 자리가. 여기가. 오케이? 그럼 얘는 이탈한 거야.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약간 밀렸다 올라갈 거야 아마. 최악인 경우 5만 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갑자기 이슈가 빵 터지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슈가 터지면서 만약에 대형 이슈가 터졌어. 인터가. 그러면서 그 반등이 나온다 이번 주에. 그러면은 우선은 정리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꼭 대응 바랄게요. 네. 네, 다음은 전화를 통해서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오늘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이요. 매수가랑 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509원이요. 네, 2,509원에다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0%요. 네,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체코원전 프로젝트 수혜주로 좀 기대감이 모아지나 했으나 현재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세를 하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올게요. 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제 방송 자주 보세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봐요. 보세요. 보는데 하도 무섭게 말을 하시니까 어떻게 어렵게? 무섭게. 무섭게? 네. 아닌데. 아닌데. 무섭게요. 아니 안 무서운데요. 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네. 진짜 왜 이제 여쭤봤냐면 시청자님 왜 여쭤봤냐면 네. 제가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고점에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많이 봐요. 보는데 여기 저는- 고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항상 개인들은 사지 마시라고. 네. 대응이 안 된다고. 열의 9은 대응 못 한다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네. 네, 맞아요.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싸고 그러니까 그냥 얼렁 샀더니
그러고 났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시청자님. 우선은 저항선 자리 잡아드리면 네. 한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자리가 하단 자리일 거예요. 네. 1,800원에 1,900원. 네.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10%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애버려요, 그냥?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우선 제가 설명드리는 걸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돼요. 네. 그냥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다만 이슈는 네. 결국에 이제 뭐 원전 이슈는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네. AI 반도체, AI 서버 뭐 부족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지만은 우진엔텍 등등 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가요. SMR 관련해서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조정을 거치는 중이에요. 지금은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네. 추천드리는 것은 시청자님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 모르겠는데 네, 할 수 있어요. 위험한데 약간 이거는 자 시청자님 제 말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네. 어차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면은 원전 이슈는 다시 바람을 불어요. 아,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네. 그래서 제 판단은 1,8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네.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시청자 전화가 끊기셨나요? 자, 갑자기 안 들리는데 그래서 뭐 파셨다가 그러면은 다시 사는 거 그 기간이 그러면 몇 달이요?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선은 저는 네. 올라올 종목은 맞지만 네. 깨졌다 올라오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네. 1,800원짜리는 열렸습니다. 그러면 천상 매도해버려야 되겠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시청자님 요건 아직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네오셈 저희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오쌤, 네, 네오셈이죠. 오늘 네. 이 매수가랑 그다음에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에 11,500원이에요. 네, 11,500원에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오셈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 안 그래도 네. 어제 삼성전자발 CS를 이슈로 7%대 급등 보였었죠. 매도 시점이 언젠가 좀 알아보려고요. 네, 그렇죠. 이 매도 타이밍이 언젠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희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는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어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방송에서 이 종목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예. 수익을 보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그 CXL 이슈 자체가 쉽게 꺾이는 이슈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한바탕 오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가는 그림이라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되돌림이 나오면은 이거는 신고가로 갈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그러니까 17,000원 이상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탈지 여부가 좀 중요해요. 자, 우선은 뭐 기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정도 빠지는 것 가지고는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혹여나 매도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가격적으로는 13,000원 이탈 자리가 매도 자리예요. 13,000원 정도 급하게 이탈한다는 매도 자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되돌릴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현실적으로 현재가 수익에 만족하시면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고 저는 16,000원이면 좀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16,000원이요. 예. 근데 시청자님 16,000원 가면 17,000원도 가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16,000원 보시는 거였으면 17,000원 이상 보셔야 돼요. 그럼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은 살아있다 말씀드리고
1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17,000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마찬가지로 저희 유선을 통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센트리온 네, 셀트리온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만 원에 50%요. 네, 19만 원대 50%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 오늘 네. 보니까 또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코센틱스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FDA에 삼상이 신청이 됐다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또 빨간불을 약하게나마 켜주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계속해서 호재로 좀 작용을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벤트님.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셀트리온은요, 시청자님. 예, 이거 짧게 대응은 안 되고요. 최소 예. 연말 내년까지는 봐주셔야 돼요. 예, 저 길게 가지고 네, 가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예. 올해 1월 달에 1월 2일 첫날 24만 1,000원짜리 있었죠? 그때가 헬스케어 합병할 때였을 거예요. 그 가격은 넘어갈 거예요. 아, 그 가격은 그래요?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셀트리온은 바닥자리 인식 자체가 17만 원대 초반 자리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박스 자리로서 놓여 있는 자리라 예. 이러다가 종목이 크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우선 지금은 뭐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팔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19만 원 이로는 한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보시고 뭐 비중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면 줄이셔도 되는데 부담이 없으시다면 저는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가시고 한 20 몇만 원대는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저 그때까지 가지고 가려고요. 그러면 홀딩 하시고요. 예, 추후에 한 23, 4만 원대에 오게 되면 한 연말이나 내년 저는 초 안으로 보는데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다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AS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몇 가지 볼게요. 덕산이 약간 차트가 좀 애매해졌거든요. 이게 고민스러운 자리라서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먹었는데 여기 흑산병 뜨고 나서 돌리는 타다가 지금 오늘 자리가 21선 이탈 자리가 살짝 보여요. 그래서 오늘 놔두고 목요일 안으로 못 돌리면은 이건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많이 먹었으니까 아셨죠? 꼭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보면 어버브 반도체는 어제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부터 해서 급반등이 나오고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추천드리고 나서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쁘게 돌렸거든요. 이렇게 크게 돌리면 크게 보면요. 네, 한번 갔다가 다시 새롭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좀 붙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추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서 이 종목은 조금만 길게 한번 봐보세요. 전고점 자리를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제가 보는 전고점 자리는 여기 한 자리 한 19,000원대 그리고 22,000~23,000원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19,000원대, 20,000원대 근처까지 보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홀딩 하셔야 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가 오늘 이번 주겠다. 이번 주 자리가 약간 기로에 있긴 한데 붉은 사막 이슈 8월에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홀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가 조금 많이 오죠. 인선 ENT가 이제 오늘 좀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관련주입니다. 네, 폐기물 처리 관련주이고요. 인선 ENT 추천드리고서 꾸준하게 갑니다. 6월 20일 날 추천드렸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도 최고가 자리를 좀 찍은 모습인데 이게 이번 장마가 좀 빠르고 길게 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비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은 한번 반짝
확 급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셔야 된다. 거래량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붙고 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보이시죠? 뭐 다르죠? 그렇죠? 아직은 좀 더 갈 때니까 차분하게 봐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나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현대차 계속 빠지네요. 이거 차트 불안불안하네요. 말씀드린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를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은 아마 어제나 오늘 하락 흐름 21선 깼을 때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 보고 아마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취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 판단 잘 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은요. 제가 한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화. 지주사 한화입니다. 자, 한화의 시가총액은 2조입니다. 딱 2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라는 주식이 여기 있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회사들이 뭐가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 아프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차트 그냥 머릿속에 있죠? 한화, 에어로. 야, 이런 그림인데. 그렇죠? 뭐 또 있습니까? 한화, 시스템. 네, 이런 그림이죠. 뭐 많아요. 굳이 되게 많다고요. 하나가 현재 이 가격대에 있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을 해본 거예요. 신고가 패턴으로 가야 정상인 거고, 그럼 못 가더라도 추세상으로도 이 그림이 현재 나와 있는데 이쁘게 이게 형성되어 있는데 못 가더라도 얘는 어디 전고점 자리에 대한 터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이슈는 뭐 자회사들 실적이 너무나 좋은 거하고 많지 않나요? 뭐 말해 뭐해 이 정도입니다. 그냥 차트도 너무 좋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회사 중에 요즘에 잘 가고 있는 하나 엔진 차트도 보세요. 이렇게 자회사들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주사도 이렇게 주가가 튈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차트가 바닥을 이렇게 체크하고 돌리는 그림 나오면서 약간 움직임 자체가 장대 양봉의 첫날 나오고 어제 버티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웬만하면 전고점 자리까지는 가요. 요 정도? 3만 원대까지는 문제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 돼요. 시간은 짧게 안 걸릴 거예요. 약간은 중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1월 달처럼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안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한 몇 개월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수익 많이 올라가면은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저희 한화까지 만나봤고요. 매수가 저희까지 26,000원에서 27,000원 선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베스트 수익률 탑 10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요. 불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밤 9시 저희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끝까지 방송이 끝나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철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장의 위기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형 IT주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한화 만나봤고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